2026년에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거대한 유동성 폭탄을 터뜨릴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네, 맞아요. 현금은 쓰레기가 된다 이런 자극적인 말까지 나오는데 이게 그냥 겁주는 소리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당장 당신의 자산 가치가 요동칠 수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인데 오늘 저희가 분석해볼 자료들을 보니까 이 거대한 돈의 흐름을 이해하는 게 2026년 투자의 성패를 가를 것 같습니다. 맞아요. 오늘 우리가 깊이 파고들 주제가 바로 이 트럼프의 유동성 폭탄이 한국에 있는 당신의 투자 포트폴리오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바로 그겁니다. OBBBA 이름도 참 특이해요. 네.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 이런 이름부터가 심상치 않죠. 이 정책이 어떻게 경제를 위아래로 찢어놓는 K자형 성장을 만들고 이게 당신의 주식과 환율 전략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구체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오늘 참고한 여러 투자기관의 전망 보고서들이 공통적으로 2026년 경제를 불안한 회복세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영어로는 teetering resilience. 아, 네. 아슬아슬한 회복세. 네, 겉보기엔 성장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몇몇 기술주랑 특정 정책에 기댄 아슬아슬한 줄타기라는 거죠. 정확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목표는 이 복잡한 시나리오를 명쾌하게 정리해서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어떤 기회와 리스크를 마주하게 될지 당신이 직접 판단할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좋습니다. 그럼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 OBBA 법안부터 풀어보죠. 대체 이게 어떤 법안이기에 폭탄이라는 무시무시한 별명까지 붙었을까요? 핵심은 크게 두 가지예요. 두 가지요? 첫째는 2017년에 미국 증시를 뜨겁게 달궜던 대규모 감세 정책, TCJA라고 하죠. 이 감세 및 일자리 법안을 영구적으로 연장하는 거고요. 아, 그 유명한 법안. 네. 그리고 둘째는 기업과 국방 분야의 새로운 재정 지출을 엄청나게 늘리는 겁니다. 법안 이름 One Big Beautiful Bill Act. 여기서부터 그 의도가 아주 노골적으로 드러나잖아요. 규모가 어느 정도길래 그런 거죠? 시장에 돈이 풀린다는 건 알겠는데 폭탄이라고 불릴 정도면 그 양이 상상 이상일 것 같거든요. 구체적인 숫자가 궁금한데요. 2026년 한 해에만 미국 GDP의 약 0.5%에 달하는 돈이 시장에 직접 주입될 걸로 추정돼요. GDP의 0.5%? 네. 이걸 좀 더 와닿게 풀어보면 2025년에는 기업 이익이 1,0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30조 원이 늘어나고요. 130조 원이요? 그리고 2026년에는 소비자들의 가처분 소득이 1,270억 달러, 약 165조 원이 늘어날 걸로 예상됩니다. 와, 말 그대로 그냥 헬리콥터에서 돈을 뿌리는 수준이네요. 바로 그렇죠. 잠깐만요. 그런데 자료를 보면 단순히 돈만 푸는 게 아니에요. 동시에 모든 수입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정책이 포함되어 있다고요?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한쪽에서는 감세와 재정 지출로 돈을 풀어 엑셀을 밟으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높은 관세로 수입 물가를 올려 브레이크를 밟는 뭐랄까 아주 모순적인 상황인데요. 이러면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은 정말 난감하겠어요. 바로 그 지점이 이 정책의 가장 까다롭고 역설적인 부분이에요. 지적하신 대로 유효 관세율이 약 14.4%까지 오를 걸로 예상되는데 이건 수요를 부양하면서 동시에 수입 물가를 올려버리는 공급 측면의 충격이군요. 맞습니다. 공급 측면의 충격으로 작용해요. 그 결과 연준의 물가 목표치인 2%는 계속 웃돌고 2.5% 수준의 끈적한, 그러니까 스티키한 인플레이션이 고착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아, 경기는 뜨거운데 물가는 안 잡히는. 네, 아주 골치 아픈 경제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군요. 이렇게 풀린 막대한 유동성이 모두에게 골고루 혜택을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격차를 극심하게 벌이는 K자형 경제를 만든다는 분석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네요. 정확해요. 이 돈찬치가 모두를 위한 파티는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경제가 알파벳 K 모양처럼 위아래로 완전히 찢어지는 현상을 말하는 건데요. 네. 먼저 K의 위쪽, 즉 상승하는 그룹부터 보죠. 이들은 감세와 AI 기술주 랠리의 혜택을 직접 받는 고소득층과 자산가들이에요. 아, 수혜를 직접 받는 계층이군요. 네, 시장에 풀린 유동성이 이들의 자산 가치를 계속 밀어 올리는 거죠.
관련 산업으로는 뭐 명품 같은 럭셔리 서비스, AI 데이터 센터 같은 첨단 인프라, 그리고 국방 산업이 꼽히고요. 그럼 반대로 K의 아래쪽으로 미끄러지는 그룹은 누구인가요? 이 파티에서 소외되는 사람들이요? 안타깝게도 저소득층과 월급에 의존하는 임금 소득자들이에요. 자료에 따르면 OBBBA 법안에는 저소득층 의료 지원인 메디케이드와 건강보험개혁법 ACA 예산을 삭감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사회 안전망이 악화되는 거군요. 바로 그거죠. 심지어 2026년 말까지 약 500만 명이 건강보험을 잃을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와요. 500만 명이요? 네, 결국 자산을 가진 사람은 더 부자가 되고 월급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은 치솟는 자산 가격을 따라가지 못한 채 오히려 높아진 물가와 서비스 비용에 고통받는 구조가 더 심해진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미국 내에서 자산가와 월급쟁이의 격차가 더 벌어진다는 말씀이신데 사실 이건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 거대한 달러의 흐름이 결국 태평양을 건너올 텐데 한국에 있는 우리의 지갑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모든 것은 환율에서 시작돼요. 환율이요. 네, 자료를 보면 2026년 초 원달러 환율이 1,470원대까지 치솟으면서 원화가 상당한 약세를 보일 걸로 전망돼요. 1470원이요. 그렇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국내 개인 투자자들, 이른바 서학개미들이 미국의 AI 기술주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으면서 달러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이에요. 잠깐만요. 여기서 자료가 정말 흥미로운, 아니 솔직히 좀 믿기 힘든 시나리오를 제시합니다. 어떤 부분이죠? 미국이 자국 통화 강세를 용인하던 그 미국이 갑자기 한국 원화 가치를 방어해 준다고요? 아, 그 부분. 보통은 자기들 수출에 유리하게 하려고 동맹국 통화 약세를 방관하지 않나요? 대체 왜 이런 이례적인 행동을 한다는 거죠? 아주 이례적인 상황이죠. 보고서에서도 이걸 비공식적 개입, 인포멀 인터벤션이라고 부를 정도니까요. 비공식적 개입? 네, 시나리오에 따르면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이 직접 구두 개입, 즉 조보닝을 한다는 거예요. 원화의 과도한 약세는 한국의 펀더멘털과 맞지 않는다. 이렇게 언급을 한다는 거죠. 그 이면에는 당연히 뭔가 있겠죠. 물론이죠. 아주 철저한 미국의 실리가 깔려 있습니다. 실리요. 어떤 계산이 숨어 있는 건가요? 바로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짓기로 약속한 3,500억 달러, 우리 돈 450조 원이 넘는 규모의 첨단 산업 투자 때문이에요. 아, 반도체나 베커리 공장 같은 것들. 맞습니다. 원화 가치가 1,470원, 1,500원 이렇게 계속 떨어지면 한국 기업 입장에선 달러로 바꿔서 투자해야 하는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잖아요. 그렇죠. 부담이 엄청나겠네요. 최악의 경우 투자 계획이 무산될 수도 있는 거고요. 미국의 첨단 산업 공급망 재편 계획에 차질이 생기는 걸 막기 위한 철저히 계산된 행동인 셈이죠. 아하, 결국 미국의 국익을 위해 원화 가치의 급격한 하락을 막아준다는 거군요. 한미 양국 정부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원화가 예상 밖의 안정을 찾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네요. 바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코스피에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되나요? 바로 이 안정된 환율과 전 세계적으로 불고 있는 AI 슈퍼사이클이 맞물리면서 한국 증시에 최적의 환경이 조성된다는 분석이에요. 코스피 5천 시대라는 전망까지 나온다고요? 네, 자료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전문가님, 코스피 5천이라는 말은 지난 10년간 거의 희망 고문처럼 반복되지 않았습니까? 하하,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세요. 이번에는 무엇가 다르기에 이 자료들이 그렇게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는 거죠? 과거의 코스피 5천 전망이 좀 막연한 기대감에 가까웠다면 이번 자료들이 제시하는 근거는 훨씬 구체적이에요. 구체적이다. 첫째, 환율이 안정되면서 외국인 투자 자금이 돌아올 명분이 생기고요. 둘째, 무엇보다 AI 슈퍼사이클의 최대 수혜주인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이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는 점이에요. 실적이 뒷받침된다는 거군요. 그렇죠. 2026년 국내 상장사 전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30% 성장할 걸로 예상되는데 특히 상반기에 그 성장 탄력이 집중될 걸로 보여요. 아, 상반기. 네. 이런 이유 때문에 국내 고액 자산가들 사이에서는 미국 주식 비중을 줄이고 다시 한국 주식으로 돌아오려는 움직임이 나타날 거라는 분석까지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이 모든 시나리오가 정말 복잡하게 얽혀 있네요. 그럼 이 모든 정보를 바탕으로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의 2020년 투자 전략을 위한 핵심 포인트를 정리해보죠. 이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세 가지 관점에서 전략을 세워볼 수 있어요. 네. 첫째,
K의 위쪽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K자형 성장은 곧 투자의 양극화를 의미하거든요. 그렇죠. 유동성 확대에 직접적인 수혜가 예상되는 AI, 반도체, 기계, 바이오 같은 신성장 산업에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반면 전통적인 내수 관련주나 유틸리티 같은 방어주는 상대적으로 부진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환율 전략이겠네요. 아까 1,470원까지 갔다가 연말에는 1,300원대로 다시 안정될 수 있다고 하셨으니까 이걸 잘 활용해야겠어요. 맞아요. 그래서 1,470원대의 원달러 환율을 보고 지금이 달러를 살 마지막 기회라고 섣불려 판단하는 건 함정이 될 수 있어요. 아, 오히려 함정일 수 있다. 네, 오히려 미국 주식 투자자들에게는 아주 좋은 출구 전략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출구 전략이요?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해외 주식 국내 이전 계좌라는 게 언급되던데 이게 뭔가요? 네, 해외 주식 국내 이전 계좌, 영어로는 Reshoring Investment Account라는 제도를 활용하는 건데요. 네. 쉽게 말해서 해외 증권사 계좌에 있는 미국 주식을 국내 증권사 계좌로 그대로 옮겨오는 거예요. 아, 주식을 그대로 옮겨온다? 그렇죠. 이걸 활용하면 달러 가치가 높은 1,470원대에서 미국 주식의 수익을 실현하고 이자금을 국내 주식으로 옮기면서 양도소득세 2월 과세 같은 세금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거죠. 아주 현명한 전략이 될 수 있어요. 그렇군요. 세 번째 제언은 뭔가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제언은 시장의 변화 흐름, 즉 타이밍을 읽으라는 거예요. 2026년 시장은 상반기와 하반기 얼굴이 전혀 다를 가능성이 커요. 상반기와 하반기가 다르다. 네. 자료에 따르면 상반기에는 소수의 대형 반도체 주도주가 이끄는 강력한 상승장이 예상돼요. 연초에는 유망 산업에 집중하는 전략이 유효하다는 거죠. 하지만 하반기는 다를 수 있다는 거군요. 파티가 영원할 순 없으니까요. 그렇죠. 하반기로 갈수록 연준의 금리 인하 사이클이 마무리될 가능성이나 미국 중간선거 같은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걸로 보여요. 따라서 상반기에는 집중이 키워드였다면 하반기로 갈수록 리스크 관리를 위한 분산과 균형이 중요한 키워드가 될 겁니다. 정리해보면 오늘 우리가 살펴본 자료들은 2026년이 참 모순적인